냄새 천재 그르누이 제7감각에 대하여 냄새 영혼. 오늘 그 마지막 화 냄새의 영혼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그르누이는 회상했다. 각성의 그 순간을. 살인을 통해 얻고자 했던 향기가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 향을 붙잡아 두는 방법. 그는 유리병 속에 갇힌 장미의 향, 제스민, 벨가못, 이렇게 담아둘 수 있다면 그는 생각했다. 인간의 향기도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깨달았다. 인간의 향기에는 생명의 지방과 땀, 영혼처럼 증발하는 어떤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꽃이나 나무에 없는 것, 살과 피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진귀한 정수였다. 산에서 내려온 그는 조용히, 천천히 남쪽으로 향했다. 향수의 도시 그라스, 꽃과 기름, 유황과 알코올이 공기 속을 뒤섞인 이곳은 그에게 거대한 실험실처럼 느껴졌다. 운명처럼 그곳에는 발디니의 향수 공방이 있었다. 발디니는 그를 처음엔 망설이며 받아들였다. 그러나 곧 놀랐다. 이 이방인은 향을 기억하고 배합하고 응용하는데 천재였다. 그르누이는 말없이 배우고 향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스며들었다. 공방에서의 시간은 향기의 해부학을 연마하는 일이었다. 어떤 꽃은 찌면 무너졌고 어떤 향은 증류로 살아났다. 그르누이는 지방흡착법, 정유증류법을 완벽히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이제 사람의 향을 채취할 차례다. 그는 먼저 사체를 향기로 복원하는 연습을 했다. 시장 한 구석의 짐승 내장, 도살장의 동물 껍질, 살과 기름에서 향이 사라지는 속도를 관찰했다. 생명과 죽음 사이 향은 얼마나 머무는가. 그는 냄새의 궤적을 정밀하게 기록해 나갔다. 그는 향기를 훔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꽃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어린 소녀들, 순수하고 삶의 첫 냄새를 지닌 몸. 그들은 향기를 풍기기 위해 존재하는 듯 보였다. 그는 기다렸다. 날씨와 장소 모두 완벽한 그 순간을. 첫 희생자는 숲 근처 양잠장의 어린 소녀였다. 땀과 꽃, 풀잎 냄새가 얽힌 숨결. 그는 그녀를 조용히 따라가 뒤에서 제압하고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단 한 번의 비명도 없었다. 향만 남았다. 그는 즉시 지방을 공들여 먹인 천을 꺼냈다. 몸이 식기 전에 향을 천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손놀림은 섬세했고 눈은 공허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추출이었다. 그는 기술자였고 소녀는 원료였다. 공방으로 돌아온 그는 향을 알코올에 씻어내고 거름망에 통과시켰다. 순수한 에센스가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병에 담고 밀봉했다. 라벨은 붙이지 않았다. 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밤 그는 병을 열어 향을 들이마셨다. 무릎이 풀리고 숨이 막혔다. 이것은 인간의 향이었고
동시에 신의 향이었다. 사랑, 공포, 무지, 육체, 그 모든 것이 응축된 정수였다. 다음 희생자는 멀지 않은 교회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기름과 천, 알코올과 병,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다. 살인은 향수 제작의 한 과정이 되었다. 그는 주로 혼자 걷는 소녀들을 골랐다. 피부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몸은 아직 땀과 기름의 조화를 잃지 않아야 했다. 그는 냄새로 대상의 감정 상태마저 읽을 수 있었다. 공포는 향을 탁하게 만들었다. 그라스에는 점점 불안이 퍼졌다. 실종된 소녀들은 열을 넘었고 공포는 향기를 탁하게 만들 만큼 진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그루누이는 그 혼란 속에서 향을 모았다. 그는 이제 10개의 병을 채웠다. 각각의 향은 하나의 존재였다. 그는 앉아 그것들을 차례로 맡으며 향 사이의 균형을 점검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단 하나가 더 필요했다. 그는 점점 더 정교해졌다. 소녀를 죽이는 각도, 사후 피부 온도의 유지, 지방의 흡수율이 가장 높은 부위를 손끝으로 찾아내는 감각. 모든 과정은 과학처럼 계산되었다. 작업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이슬과 냉기가 공기 중 향 분자를 고정할 때 이루어졌다. 그는 향의 밀도를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한순간도 실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향기는 시간에 응축된 단위였다. 방심은 곧 휘발이었다. 향수 제작에는 2가지 추출 방식이 사용됐다. 첫 번째는 앙프레라주, 죽은 자의 피부에서 분비되는 기름과 향기를 깨끗한 동물성 지방에 흡착시켜 채취한다. 그는 이 과정을 위해 순도 높은 돼지 지방을 준비했고 직접 염지와 정제를 반복해 무취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 증류법, 디스틸레이션이었다. 가죽을 벗기고 적당한 온도에서 찌듯이 끓인 후 기화된 향 분자를 응축해 포집한다. 이 방법은 기술적 숙련도가 더 높았지만 그에게 마치 숨쉬듯 익숙해진 일이었다. 그는 감정의 상태가 향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려움이 강한 경우 그 향은 탁하고 변질되었으며 죽음 직후의 향은 빠르게 붕괴되었다. 그는 점점 더 살아있는 순간에 가까운 향을 원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닌 창조였다. 그는 인간을 해부하지 않았고 향기를 조각하고 있었다. 도시는 서서히 공포로 물들었다. 교회 종은 실종된 소녀를 위해 울렸고 시장에선 아이들에게 혼자 다니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밤마다 창문은 닫히고 거리에는 순찰이 늘었다. 그러나 그루누이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인간의 눈이 아닌 향의 틈을 따라 걸었다. 공기 중에 미세한 흔들림, 사람들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 감정의 기류, 그런 것들이 그의 나침반이 되었다. 세상은 두려워했고 그는 그 두려움을 향으로 저장하고자 했다. 그는 이제 완성까지 단 한 조각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12개의 병은 조심스럽게 밀봉되었고 향유 저장고 한가운데 정렬되어 있었다.
각 병은 작은 생명을 품고 있었고 그루누이는 그것들을 모아 궁극의 조화를 이루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 한 향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영혼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 그는 확신했다. 자신이 찾는 향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혹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아직 자신의 코가 그 존재를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 귀족 여인이 시장통을 가로지를 때 그는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가던 붉은 머리 소녀의 향을 맡았다. 처음에는 환각이라 생각했다. 이토록 고요하고 강렬하고 완전한 향기.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생의 본질, 생명 그 자체가 응축된 어떤 것이었다. 그는 멀리서 그 소녀를 바라보며 심장이 아니라 코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가 내 마지막 향이다. 그루누이는 신중해졌다. 그 소녀의 이름은 로라 리치, 그라스에서 가장 유복한 상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하루 2번 마차로 이동했고 보디가드와 하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녀의 방 창은 언제나 잠겨 있었고 외출도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루누이는 그녀의 동선을 분석하고 향기에 퍼지는 방향을 따라 기록을 남겼다. 그것은 살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위한 악보 작성이었다. 그는 밤마다 그녀의 저택 근처에서 향을 맡았다. 달빛 아래서 펴지는 라벤더와 그녀의 살결 사이에 엉켜있는 감귤의 여운. 그는 그 향에 시간의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라가 잠들 무렵 그녀의 숨결에서 나오는 무방비한 향은 낮보다 더 순수했다. 그는 그 향을 노트에 시처럼 적었다. 로라, 밤 11시, 향은 중력처럼 떨어지며 시간은 맥박과 함께 깨어난다. 그녀는 이제 그의 영혼 속에서 살고 있다. 아니, 그가 그녀로서 살기 시작했다. 그라스는 로라를 향한 미묘한 술렁임으로 뒤덮였다. 그녀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경계는 점점 강해졌고 도시의 남자들은 그녀를 동경과 두려움 속에 기억했다. 그녀가 머물렀던 장소에는 은은한 여운이 남았고 그루누이는 그 자리를 매일 찾아가 그 잔향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것은 마치 향기의 유령 같았다. 그는 그녀들을 신성한 영혼의 정수로 부활시켜야 했다. 그루누이는 마지막 계획을 시작했다. 완벽한 시간, 완벽한 장소, 완벽한 향. 그는 발디니의 공방 지하에 로라를 위한 특별한 장비를 세팅했다. 중류통과 흡착반, 순도 높은 지방, 미세냉각 유리병. 그는 로라를 해치우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향기의 형태로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날 새로운 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별은 검게 잠기고 바람은 멎었다. 그루누이는 마차가 멈추는 순간을 기다렸다. 잠시 하녀가 물러선 틈 그는 그림자처럼 로라의 코앞에 향을 들이밀었다. 감각은 무너졌고 그는 조용히 그의 품에 쓰러졌다. 그는 로라를 베일로 감싸고 공방의 지하실로 데려왔다. 그곳은 이미 완벽한 향의 제단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잠든 듯 고요했고 그루누이는 기도하듯 속삭였다. 이제
너의 영혼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는 로라의 몸을 손상시키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이며 작업을 시작했다. 향의 손실을 막기 위해 체온 유지 장치를 가동했고 살결에서 배어나오는 마지막 입자를 지방에 흡착시켰다. 이어 증류 장치에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 손끝의 온기, 땀 냄새의 미세한 농도까지 기록하며 채취했다. 모든 과정은 찬란하고도 무서운 예식 같았다. 그는 이제 살인을 멈춘 예술가였다. 오직 신성한 영혼을 부활시키는 창조자. 그리하여 로라는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다. 13번째 병. 그것은 그 어떤 병보다 투명했고 가장 깊은 황금빛을 띠고 있었다. 병뚜껑을 여는 순간 세상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그의 폐 안으로 몰려들었다. 사랑, 탄생, 눈물, 신성함 모두 향기라는 하나의 언어로 녹아들어 있었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신보다 높은 곳에 서 있었다. 세상의 창조자 혹은 그 너머의 무엇. 그러나 황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라스의 거리엔 로라의 실종 소문이 퍼졌고 그루누이의 흔적은 곧 밝혀졌다. 공방 지하의 은밀한 문, 의심스러운 기록과 기이한 장비들. 모든 것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향수병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 그는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완성된 자의 침묵이 있을 뿐이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사라진 13명의 소녀들, 그의 향수 공방에서 발견된 장비들, 향기에 취한 듯 증언을 잊지 못하는 목격자들. 그러나 단 하나의 증거도 없었다. 시신도, 흉기도, 명확한 동기도, 오직 불가능한 완벽함만이 존재했다. 재판관은 혼란에 빠졌고 대중은 그의 정체에 대해 차라리 전설로 기억하고 싶어 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형장의 날,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도시는 공포와 호기심, 복수심과 신비로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루누이는 순순히 목에 밧줄을 걸었다. 사형 집행인은 신호를 기다렸고 재판관은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루누이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향수병을 꺼냈다. 13개의 향이 응축된 단 하나의 작품, 그리고 하늘을 향해 그것을 분사했다. 그 향이 공중에 퍼져나갔다. 정적. 그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울기 시작했다.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사형 집행인은 로프를 자르고 그루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재판관은 그의 손을 잡고 경배했다. 군중은 환호했다. 신이 인간의 형태로 내려온 것처럼. 그루누이는 향수 한 방울로 인간 전체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부여잡고 축복했으며 여인들은 그의 손을 입맞춤했다.
노인들은 자식처럼 품에 안았고 아이들은 그를 따르겠다고 외쳤다. 그루노이는 그 한복판에서 자신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의 향수의 진실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대가로 삼았는지, 그 진실은 오직 그의 영혼 속에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다. 이름도 신분도 향도 버리고 그의 존재는 오직 공기 중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한 조각의 냄새처럼 남았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신으로 기억했지만 그는 단지 향기의 하인일 뿐이었다. 사랑은 향기로 기억된다. 그루노이는 오래전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가 만든 향은 기억이 아니라 기억이 되기 이전의 감각, 기억의 씨앗 그 자체였다. 그는 그것을 향기의 영혼이라 불렀다. 살아있는 존재에서 마지막으로 추출한 본질, 영혼의 농축된 형상. 그는 그것을 사람들의 땀과 숨결, 공포와 기쁨 속에서 증류해냈다. 그것이야말로 제7 감각의 정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이 감각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향수는 그저 도취의 도구로 소비됐고 그 본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루노이는 처음으로 내가 창조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 앞에 멈춰섰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가 향기의 힘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제7 감각은 오직 그 자신만이 인식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점점 더 고립된 감각이 되어갔다. 그는 깨달았다. 이 향수는 구원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향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랑도 그의 곁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외로워졌다. 제7 감각은 신의 감각이 아니라 신조차 외면한 감각이었다. 그는 더는 이 향기를 세상에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향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눈을 감고 그 향들을 온몸으로 흡수했다. 그러자 마치 고통과 쾌락, 죽음과 탄생이 한순간에 찾아왔다. 조용히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나 자신이었다. 그루노이는 오직 냄새를 가진 존재로 돌아갔다. 그는 도시의 뒷골목, 빈민의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더러운 냄새, 고통의 냄새, 쓰레기와 피, 그리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냄새가 있었다.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향기가 아닌 냄새의 세계였고 그는 진짜로 돌아온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받는다는 감각은 향으로 재현될 수 있어도 진짜 사랑은 거기 없다는 것을. 그가 만든 향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낸 정교한 가면이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가 태어났던 시장으로 들어섰다. 존재가 외면당했던 곳.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곳.
그의 엄마조차 비린내나는 생선 더미 위에 던졌던 그곳. 핏덩이 생명의 냄새 영혼이 부정되어지고 사라졌던 그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르누이는 향수의 창조자가 아니라 향수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빈민들의 모닥불 근처에 앉아 남아있는 향수를 떨어뜨렸다. 몸에 부었다. 사람들은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렸고 곧 그를 둘러쌌다.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 그 향은 그들이 잊고 있던 인간성을 일깨웠고 사랑받고 싶었던 기억을 깨웠다. 그르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중심에 있었다. 순간 사람들은 격렬한 감정에 휘말렸고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누군가는 그를 끌어안고 누군가는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는 군중의 사랑 속에서 해체되어 갔다. 살을 뜯기고 옷이 찢기고 피가 섞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향기의 파편이 되어 공기 속에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그의 진정한 죽음이었다. 그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어떤 무력함도 고통도 저항도 없이 외투는 반쯤 찢겨 나갔고 정강이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으며 그의 입술은 어둠 속에서도 짙은 자줏빛을 띠고 있었다. 눈동자는 부릅뜨고 있었지만 거기엔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광장의 조용한 침묵을 뚫고 군중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가 끝내 죽었다는 것을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르누이 그 산에는 사라졌다. 군중은 서서히 물러났다. 아무도 그를 묻지 않았다. 죽은 자의 향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몸은 한 줌의 살덩이로 남았고 그의 정신은 어딘가 허공으로 흩어져 갔다. 향기를 잃은 그르누이는 더 이상 그르누이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를 찢고 핥고 베어 삼켰던 것은 그가 지녔던 그 환상이었다. 그 영혼이었다. 이제 그 환상과 그 영혼이 사라지자 아무도 그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 대체 뭘 한 거지? 한 남자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하루를 다시 살아갈 준비를 했다. 신문에는 그르누이의 이름조차 실리지 않았다. 기록도 남지 않았다. 그는 그야말로 완벽히 증발한 존재가 되었다. 그르누이가 만든 향수는 남지 않았다. 병은 깨졌고 유리 조각들은 진흙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오직 그 향기를 잠시나마 맡았던 이들의 기억에만 스며 있었다. 그들은 그 향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그것이 사랑이었고 완전함이었으며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같은 거였다고만 했다. 하지만 그건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었다. 그르누이의 죽음은 세상의 어떤 질서도 바꾸지 않았다. 그는 혁명가도 구원자도 시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갈망을 들춰낸 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다시 땅속에 파묻혔다. 세상은 여전히 각자의 냄새를 풍기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갔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매일을 반복한다. 그르누이는 결국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렸던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느낄 수 없었고 사랑하는 법도 몰랐다. 그가 창조해낸 완벽한 향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주지 못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인간 그 자체였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끝내 알 수 없었던 한 존재. 광장의 돌바닥에 스며든 피는 하룻밤 사이에 씻겨나갔다. 다음날 아침 광장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조용했고 장터가 다시 열렸다. 고기 냄새, 생선 비린내, 땀과 썩은 채소, 삶의 냄새들이 되돌아왔다. 아무도 그르누이를 기억하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세상은 그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를 죽인 것도 사랑한 것도 흠모했던 것도 모두 잠시였다. 그르누이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결국 사라짐으로써 완성되었다. 그것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진실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존재의 냄새로 살아가지만 그 냄새조차도 결국 사라진다는 것. 우리는 그르누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우리를 비춘다.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며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를 그르누이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감각의 천재였고 영혼 없는 구도자였으며 결국엔 허기진 한 인간이었다. 파트릭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는 냄새 천재 그르누이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우리 안에도 사랑을 알 수 없는 그르누이가 있다. 그는 영혼 없는 시대의 거울이며 감각의 끝에서 마주친 존재론의 공허다. 그르누이는 향수 한 방울로 세상을 움직였고 그 향기로서 자신을 지웠다. 향기가 날아간 자리엔 바람만 남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너의 존재의 영혼을 잃지 마라. 그르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기이한 냄새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감각의 깊이,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존재의 진실이었습니다. 제7감각.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한순간 우리의 삶을 꿰뚫는 감각. 그것은 바로 향기였고 사랑이었고 존재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르누이는 누구보다 인간을 갈망했으나 인간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냄새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냄새 천재 그르누이 제7감각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향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어쩌면 하나의 향기의 영혼, 향기의 정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